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부교재 17페이지에 있는 몰농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농도라는 것이 뭐죠? 농도? 쉽게 말하면 농도라는 것은 어떤 물에 어떤 물질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이 녹아져 있는 물질이 얼마만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물하고 물질하고 딱 섞였을 때 그 안에 물질이 얼마만큼의 어떤 비율을 차지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통 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농도가 여러 가지 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농도 중에서도 퍼센트 농도랑 몰 농도라는 걸 좀 공부를 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를 보시면 퍼센트 농도라고 되어 있고요. 퍼센트 농도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선거가 있었죠. 그 선거에서도 어떤 후보가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에서 접했을 텐데요. 그때 사용한 이 퍼센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자,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농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질량은 만약에 내가 그램을 쓸 거면은 용액도 그램, 용질도 그램이 돼야 되고요. 용액을 킬로그램을 사용할 거면 용질도 킬로그램을 사용해야 돼요. 어쨌든 단위는 좀 통일을 해줘야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분들 일단 용질과 용액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용질이라는 것이 있고 용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용질의 정의는요, 녹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용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용매는 녹이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용액은요, 이 용질과 용매를 더한 개념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용액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여러분들 소금을 용질이라고 하고요. 용액을 물이라고 하고 용액은 바로 이 소금과 물이 섞여져 있는 소금물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퍼센트 농도를 보게 되면은 분모에 누가 있습니까? 용액이 있죠. 즉 용질의 질량과 용매의 질량을 더해준 거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퍼센트 농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용액에 포함된 용질의 입자수 알아보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퍼센트 농도가 같은 포도당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포도당하고 설탕이 다 몇 g이라고 지금 주어져 있냐면 10g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물은 90g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섞으면 당연히 몇 g이 됩니까? 네, 포도당 수용액이든 설탕 수용액이든 다 100g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위 과정에서 만든 포도당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각각 얼마인가?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금만 올릴게요. 자, 퍼센트 농도라는 것은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니까요. 포도당 봅시다. 자, 포도당 수용액의 용액은 100g이죠. 거기에 지금 포도당이 10g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퍼센트 농도가 나오게 됩니다.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네, 10%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설탕도 지금 몇 g이 있냐면 용액이 100g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설탕도 10g 있죠. 10g이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몇 퍼센트? 네, 10%가 나오네요. 그래서 위의 그림의 경우에는 포도당 수용액이든 설탕 수용액이든 퍼센트 농도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퍼센트 농도가 같은데 그러면 퍼센트 농도가 같다는 것은 그 수용액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입자수도 같은 것일까? 그거를 보자는 게 이제 2번이에요. 자, 볼게요. 두 수용액에 포함된 포도당과 설탕의 양은 각각 몇 몰인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몰을 구하는 공식은요. n은 n분의 w, 너 임마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은 n분의 w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n은 n분의 w인데
지금 현재 포도당의 질량은 10g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80을 대입하면 요만큼의 180분의 10만큼의 몰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아래 설탕은 역시 똑같이 n은 n분의 w에 대입을 하면요. 똑같이 10g이긴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설탕의 분자량이 다르죠. 설탕의 분자량이 몇이냐면 342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비교했을 때는 어떻죠? 네, 서로 몰수가, 즉 입자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 지금 하나는 포도당은 180분의 10이고요. 설탕은 342분의 10이니까 아무래도 분모의 값이 큰 애가 더 값이 작을 테니까 지금 입자수가 누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까? 약 포도당이 2배 정도 입자수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같은 퍼센트 농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자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퍼센트 농도는 입자수에 대한 정보를 좀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좀 필요하게 되냐면 몰농도라는 어떤 개념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농도를 정하는 게 아니고 입자수로 농도를 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화학 방식 여기 보시면 만약에 A라는 애가 B라는 애 두 개랑 만나서 뭐 C라는 애를 뭐 하나를 만들어냈다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가 한 개, B가 두 개가 반응해서 C가 한 개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 A 1몰, B 2몰, C 1몰. 그러니까 이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질량이라기보다는 입자수, 즉 몰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라는 것도 입자수의 개념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질량 개념의 어떤 농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오차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다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화면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볼게요, 화면. 자, 몰농도의 필요성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10% 포도당 수용액과 10% 설탕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같지만 두 수용액에 포함된 포도당 분자수와 설탕 분자수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설탕의 분자량이 포도당 분자량 이게 342고요.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었죠. 2배 정도이므로 포도당 수용액에는 설탕 수용액보다 2배 정도 많은 분자가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요. 각 물질의 입자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A라는 애가 한 개가 B라는 애 두 개랑 만나서 C라는 거 한 개를 만들어낸다. 이런 사실들. 이게 다 입자수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액과 관련된 어떤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파악할 때는 질량을 기준으로 한 농도보다는 입자수를 기준으로 한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농도라는 것을 공부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몰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몰농도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M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M.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일단 몰농도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느냐. 아까 퍼센트 농도가 용액을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다면 이 몰농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일단 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분자의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용액의 질량이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용액의 부피가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피는 리터를 많이 쓰고 용질의 몰수는 몰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몰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는 뭐가 되는 것이다? 몰 퍼 리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보세요. 밀리몰 퍼 밀리리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몰 퍼 리터로 쓸 수도 있지만 밀리몰 퍼 밀리리터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밀리몰이라는 거에서의 요 밀리, 그 다음에 밀리 리터에서의 요 밀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밀리라는 것,
자, 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밀리몰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라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고, 아래 나와 있는 밀리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럼 바로 아래 볼게요.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몰롱도랑 부피를 곱하면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주 쉬워요. 여러분, 몰롱도의 단위가 뭐라 그랬죠? 몰퍼 리터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부피의 단위가 이제 리터인데, 그럼 이 둘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곱하면 리터랑 리터가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그렇죠. 몰만 남게 되는 거죠. 고로 이 몰농도와 부피의 곱, 즉 M 곱하기 V라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바로 몰수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조금 왼쪽 여백에다가 지금 내가 얘기했던 요 MV의 의미를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습 어떤 거의 의미를 알기 위한 겁니까? MV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1몰롱도 NaOH 수용액이 있는데요. 이 수용액이 1리터만큼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몰롱도 NaOH 수용액 1리터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NaOH 입자수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아래 거 문제는 자, 1몰롱도 똑같이 1몰롱도 NaOH 수용액이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부피가 리터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밀리리터로 주어졌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의 이 수용액 안에는 NaOH라는 입자수가 얼마만큼 있겠느냐? 그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주어진 부피가 리터로 나와 있느냐, 밀리리터로 나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볼게요. 자, 몰농도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몰 퍼 리터 아니었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1리터를 곱해주자는 거죠. 그러면 리터 없어져서 뭐가 되는 거죠? 1몰이 나오죠? 1몰롱도 NaOH 수용액 1리터 안에는 1몰의 NaOH 입자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똑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몰 퍼 리터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어진 부피가 뭐로 나와 있습니까? 밀리리터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내가 그대로 밀리리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몰 퍼 리터가 아니고요. 주어진 게 지금 밀리리터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도 밀리몰 밀리리터로 바꿔 쓰자는 거예요. 어차피 위랑 아래랑 똑같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밀리리터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게 되죠? 1밀리몰만 남게 되고 1몰농도 NaOH 수용의 1ml에는 1ml만큼의 NaOH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밀리몰 퍼 밀리리터 쓰기 불편하다. 그러면 나 그냥 쓰겠다. 몰 퍼 리터. 그럼 누구만 바꿔주면 될까요? 그렇죠. 이 밀리리터를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터 없어져서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남게 되고 이것이 NaOH. 결과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1밀리몰 NaOH나 10의 마이너스 3승몰 NaOH나 똑같은 양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MV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물에 수산나트륨 10g을 녹여서 수산나트륨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다. 자, 이 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자, NaOH의 화학식량이 주어져 있네요. NaOH의 화학식량이 몇이라 나와 있냐면 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45페이지 예제 문제라고 합니다. 자, 몰농도를 구하랍니다. 몰농도라는 것은 여러분 뭐였죠? 몰농도라는 것은 자, 용액의 부피 자, 리터 분의
자, 용질의 자, 몰수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랬죠? 항상 정의만 알면 다 끝납니다. 자, 그럼 적어 봅시다. 용액의 부피, 수용액의 부피가 500ml라고 했으니까 이거 밀리터를 그대로 써도 되지만 여기서 그냥 리터로 바꿔 쓸게요. 0.5리터로 바꿀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용질의 몰수를 구하라는데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자, W 값인 10 주어져 있죠. W. 그 다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M 값 주어져 있죠. 40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N은 N분의 W니까 10 나누기 40 요거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이거 하면 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 풀어줍시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40분의 10이니까 4분의 1이 될 테고 4 분모로 가니까 4 곱하기 0.5 하면 네, 2가 되겠네요. 2분의 1 몰 퍼 리터가 나오니까 정답은 2분의 1 몰농도 또는 0.5 몰농도의 농도값을 갖는다.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 문제 바로 볼게요.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드는데 필요한 포도당의 질량은 몇 g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0.1몰 농도 500ml로 나와 있으니까 이 몰 농도를 몰 퍼 리터를 밀리몰 퍼 밀리리터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밀리리터를 그냥 리터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걸 하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뭐로 해볼까요? 아무래도 신속한 게 리터가 더 신속합니까? 그럼 이거 500ml 바꿉시다. 어떻게 바꾸면 되죠? 이거 0.5리터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러면 0.1 몰농도 곱하기 0.5 이것이 0.05 몰이 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포도당의 몰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포도당의 질량이 몇 g인지 물어봤고 질량이라는 것은 몰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는 값이니까 자, 지금 0.05 나왔죠? 자, 여기 0.05 나왔고요. 포도당의 분자량 여기 친절하게 180이라 나와 있잖아요. 180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계산해주면 몇입니까? 네, 9g이 나온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의 몰농도를 활용한 용액의 제조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 그림이 순서대로 5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좀 간단히 보면서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등교를 하게 되면 실제 이 물질 여기 나온 이 실험 기구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거고요. 실제 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실험 기구는 이제 전자저울이라고 하는 거고요. 전자저울은 뭐 소수점 첫째 짜리 뭐 질량을 재느냐 아니면 소수점 둘째 짜리까지 질량을 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많이 비싸지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전자저울 있고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전원 버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전원 버튼을 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에 0.5 이게 소수점 둘째짜리 저울이라고 한다면 뭐 00g 뭐 이런 식으로 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뭐냐면요. 이거를 이제 0점 조정 버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이제 0점 조정 버튼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소수점 둘째짜리까지면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물체만 와도 여기 있는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0.02g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게를, 질량을 재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물질들을 무시하는, 그래서 올렸을 어떤 그런 물질들이 올라갔을 때 이 질량을 0점으로 다시 맞춰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0점 조정 버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0점 조정 버튼은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물질의 질량만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0점 조정 버튼을 사용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약지가 올라와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약지를 이렇게 위에다, 이 전자저울 위에다 올려놓으면 여기에 이 부분에 시약지 질량이 측정이 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흰색 물질들의 질량을 측정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약지의 질량을 무시할 수 있게끔 이 시약지를 올려놓고 0점 조정 버튼을 띡 하고 누르면 이 시약지가 위에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수치가 몇이 된다는 거예요. 0.00g으로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자저울이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제 약수저라고 얘기하죠. 자, 오른쪽 그림으로 살짝 넘어갈게요.
네, 오른쪽 이 가운데 있는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게 뭡니까? 네, 비커죠. 그래서 뭐 용량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비커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요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유리막대라 그래 가지고요. 자, 여기 이 물에 어떤 물질을 녹였을 때, 어떤 고체 시약을 녹였을 때 그 고체 시약이 좀 빨리 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 유리막대가 하게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좀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렇게 생겨 있는 요거 보이시죠? 요거 지금 서서히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부피 플라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피 플라스크.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1000ml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1000ml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역시 이렇게 그림의 형태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고요. 역시 여러분들 부피 플라스크라는 것은 크기가 뭐 100ml짜리도 있고 500ml, 250ml 크기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크기의 그런 부피의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이 오른쪽 그림에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 부피 플라스크 여기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보면 뭔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표시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00ml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물을 꽉 채웠을 때 1000ml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요 표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표선이라고 부르는데 요 표선까지 우리가 해당 액체를 채웠을 때 몇 밀리터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1000ml가 된다는 얘기예요. 표선까지. 당연히 그러니까 표선을 넘어가게 되면 1000ml를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은 이 병은 직기병이라고 해가지고요. 보통은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보통 중류수라고 하는 것들을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 구멍을 통해서 자, 여기 사람이 눌러주면은 이렇게 딱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로부터 물이 쫄쫄쫄쫄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목적은 어디까지? 네, 표선까지 채워주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이 될 거예요. 표선 넘어가면 1000ml 넘어가니까 실험 5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은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요. 자, 그 아래에 고체 시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거, 액체 시약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거, 그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시약을 이용해서 원하는 농도의 용액을 만드는 것은요, 쉬워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액체 시약을 이용해서 만드는 걸 좀 어려워하지만, 고체 시약은 여러분들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은 현재 0.1몰롱도 NaOH 수용액 500ml를 만들라라는 어떤 상황에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준비물은 전자적으로 있고요. 500ml 부피 플라스크가 있고요. 중류수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해봐야죠. 느낌이 오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자, 몰롱도 주어져 있고 부피가 주어져 있네. 그런데 몰롱도랑 부피를 곱하면 몰수가 나오죠. 몰수. 그러니까 0.1몰 농도랑 500ml에 나와 있는 요거를 이용해서 0.1몰 곱하기 0.5L 또는 500ml를 바로 곱해도 되는데 바로 0.5L로 바꿔보면은 둘을 곱하면 0.05라는 수치가 나오고 그게 0.05몰의 NaOH 입자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공부를 했잖아요. 0.05몰의 NaOH를 질량으로 바꿔낼 수 있죠. 너 임마 N은 N분의 W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해낸 질량을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저울을 통해서 해당 질량을 측정한 후에 어디다가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표선까지 물을 채워주면 중류수를 채워주면 우리가 원하는 0.1몰 농도 500ml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했는데요. 선생님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0.1몰 농도 500ml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고체 시약의 질량을 먼저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에요. 자, 물론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자, 0.1몰 농도인데 500ml를 리터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이고 0.05몰의 NaOH 입자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 우리가 질량이라는 것은 모유수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구할 수 있기에 0.05에다가
40을 곱하면 자, 2g의 NaOH가 이 실험에서 필요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저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2g의 NaOH를 전자저울을 통해서 측정을 해낸 후에 이 측정하는 애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이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적어줄게요. 자, 전자저울을 활용해서 측정한 NaOH 바로 적어봅시다. 자, 2g의 NaOH를 자, 준비된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자, 어디까지 중류수를 채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표선입니다. 자, 표선까지 중류수를 채운다.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0.1몰 농도 NaOH 소용의 500ml를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사실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실험적인 테크닉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제 선생님이 1번과 2번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선생님이 좀 생략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부피 플라스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1000ml고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2g이 뭘 넣을 겁니까? NaOH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넣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2g의 NaOH를 넣는 과정에서 여기 있는 이 주중 위에 많이 묻을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묻을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2g의 NaOH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중류수를 넣어서 여기 이제 중류수를 넣어가지고 여기 표선까지 이제 채우게 될 텐데 이렇게 이 주둥이에 이 묻은 부분에 2g이 있게 되면은 정확하게 2g을 중류수에 녹여줘야 되는데 이런 오차 부분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입구를 막고서 섞어주면은 뭐 괜찮긴 하지만 그런 어떤 번거로움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하냐면 바로 2g을 이 10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지 않고요. 또 입구가 적으니까 가다가 또 흘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2g의 NaOH를요, 입구가 좁은 이 부피 플라스크에 먼저 넣기 전에 이렇게 비커, 입구가 크잖아요. 자, 이러한 뭐 비커에다가 이 친구들을 먼저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요. 여기 넣어놓고 여기에 누구를 넣어서 네, 여기에 이렇게 중류수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중류수를 채워서 아까 우리 유리막대 봤잖아요. 자, 유리막대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막 저어줘서 먼저 녹여준 다음에 이 녹여준 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훨씬 더 이제 실험적인 오차를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있는 비커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비커에 있는 걸 통해서 이렇게 여기 깔때기잖아요. 이 깔때기를 통해서 넣어주면은 흘리지 않고 잘 넣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말해서 선생님 생략은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선생님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뭐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런데 일에 돕기 위해서 자, 0.1몰 농도 NaOH 뭐 수용액을 만들라라고 여러분들 대학교 갔을 때 조교 선생님이 요구를 했어요. 근데 실험실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1리터만 있을 수도 있고 500ml만 있을 수도 있고 250ml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부피 플라스크가.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피 플라스크가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그냥 그때그때 해주면 돼요. 자, 1리터짜리 이용할 거라면 얼마만큼의 입자소가 필요한 겁니까? 0.1몰 농도의 1리터 곱해주면 0.1몰만큼의 입자소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는 얼마만큼? 0.05몰만큼의 NaOH 입자소가 필요한 거고 여기는 0.025몰만큼의 입자소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곱하기 뭘 해주면 됩니까? 분자량을 해주면 되죠. 40을. 그러면 위에서는 4g의 NaOH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2g만 있으면 되고 여기서는 1g만 잘 안 적히는데 여기다 적을게요. 1g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액체 시약을 이용한 부분을 좀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일단 이 액체 시약을 이용한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용액의 그 희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선생님 필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왼쪽 빈 여백에다가 필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용액의 희석입니다. 선생님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아이고, 이거 좀 너무.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 이만큼. 자, 여기에 V리터만큼 몰 농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V리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용액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지금 내가 여기다 뭘 넣을 거냐면요, 중류수를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러한 중류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중류수.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물을 넣어주는 거니까 묽어지겠죠? 그러니까 용액이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그림을 아래다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보세요. 자, 부피, 여기 V였지만 중류수를 섞어줌으로써 먼저 부피가 바뀌었으니까 V'리터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농도도 당연히 묽어졌으니까 M'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몰농도 V리터 여기에 입자수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여기에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물을 우리가 섞어줬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5개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입자수는, 용액을 희석했다고 해서 입자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자수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액을 희석하는 과정에서 입자수가 변화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토대로 공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어떤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M 곱하기 V는 M 다시 곱하기 V 다시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몰농도랑 부피를 곱하면 입자수를 의미하는데, 입자수 자체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액체 시약을 이용하는 과정에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12몰 농도 HCl 수용액이 있습니다. 물론 퍼센트 농도로는 35%라고 하네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1몰 농도 HCl 수용액 500ml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12몰 농도가 1몰 농도로 뭐가 되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희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MV는 M-V-를 이용해서 이것을 활용하여 자, 12몰 농도 HCl로부터, HCl 수용액으로부터 뽑아낼 부피를 구한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공식 세워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다 색깔을 조금 여러분들 볼게요. 자, 이 12몰 농도를 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1몰 농도를 M-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만들고 싶대요. 이거를 V-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뭐가 안 나왔죠? 이 V가 안 나왔죠? 이 V가 뭐냐면 이 진한 12몰 농도 HCl 수용액으로부터 우리가 뽑아내야 될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뽑아낸 부피를 물을 넣어서, 중류수를 넣어서 물키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물키는 거야? 500ml 될 때까지 물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공식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12 곱하기, 자, V를 구하고 싶은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1 곱하기, 자, 이 V를 그대로 밀리리터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V라는 것은 몇이냐면요, 12분의 500ml. 이게 뭐 약 한 41.7ml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진한 12몰 농도의 HCl 수용액으로부터 41.7ml를 뽑아낸 다음에 얘에다가 중류수를 넣어서 어디까지? 500ml까지 물 꺼내주면 그게 저절로 농도가 1몰 농도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12 몰롱도 HCl 누구로부터? 자, 수용액 우리 AQ로가 맞으죠? 자, 로부터 얼마만큼? 12분의 500ml를 뽑아낸 후, 자, 뽑아낸 후 어떻게 합니까? 이 친구를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자, 중류수를 어디까지 채운다? 그렇죠. 표선까지 채운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액체 시약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에 선생님이 학습지 좀 제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